미국이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를 향해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무려 60몇 개의 국제기구에서 동시 탈퇴를 선언한 건데요. 백악관의 공식 입장은 명확해요. 미국 납세자의 수십억 달러를 아끼고 그 돈을 미국 우선 과제에 쓰겠다.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주장 아닌가요? 우리 집 가계부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만약 이 결정으로 아낀 수십억 달러가 사실은 수천억, 아니 수조 달러의 손실을 불러오는 역사상 가장 비싼 절약이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대한 나비 효과가 바로 이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면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탈퇴 선언의 경제적 손익계산서를 돈의 관점에서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미국이 아낀 돈의 진짜 가치,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야 할 청구서는 과연 얼마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 최강대국의 고립이 바로 내 지갑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시그널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오직 돈의 흐름으로만 해석하는 채널 돈머니몬입니다. 방금 보신 트럼프의 폭탄 선언, 대부분의 뉴스는 이걸 정치나 외교 문제로만 다룰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환율을 뒤집고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특히 여러분이 가진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샅샅이 추적할 겁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아낀 돈이 얼마인지 그 돈의 행방을 추적해 볼 거고요. 2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 즉 고립의 대가가 어떻게 청구되는지 파헤쳐 봅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 속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하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까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국제기구 탈퇴라는 복잡한 이슈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궁금증 완벽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딱 3초만 투자해서 저희 채널의 주주가 되어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백악관은 수십억 달러를 아꼈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공동으로 내는 관리비가 있잖아요. CCTV 유지비, 경비원 월급, 놀이터 보수 비용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한 집에서 나는 그 돈 내기 싫어. 우리 집 보안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돈 아껴서 우리의 장난감 사줄래. 라고 선언한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입니다.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가 바로 국제기구 분담금인 거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미국이 내는 돈 그거 그냥 기부금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자선이 아니라 시스템 사용료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 WHO에 내는 분담금을 볼까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WHO 전체 예산의 약 15%에 달하는 4억 엘보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0억 원에서 6,750억 원, 환율 1,350원 기준을 부담했어요. 이 돈을 아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대가로 뭘 잃었을까요? 바로 전 세계 질병 데이터와 팬데믹 대응 시스템에 대한 우선 접근권과 의사결정권을 잃은 거예요. 2026년 현재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WHO를 통해 가장 먼저 핵심 정보를 받고 백신 개발과 방역 정책을 주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 내부자 그룹에서 빠진 겁니다. 정보 접근이 늦어지면 그만큼 자국 내 방역망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이건 마치 아파트 관리비를 안 내려고 CCTV를 끊었다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들고 나서야 뒤늦게 사설 보안업체를 몇 배나 비싼 돈 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했거나 탈퇴를 진행한 주요 기구들의 분담금 목록이에요. 파리 기후변화협약 관련 녹색기후기금 GCF 약 30억 달러, 약 4조 500억 원, WHO 분담금 약 4억 5천만 달러, 약 6,075억 원, UN 평화유지군 PKO, 분담금 삭감분 약 6억 달러, 약 8,100억 원, 유네스코 분담금 약 8천만 달러, 약 1,080억 원, 이걸 다 합치면 연간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절약한 건 맞아요. 백악관은 이 돈을 미국 내 인프라 투자나 감세 재원으로 사용해서 미국 경제를 부양하겠다고 했죠. 네,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트럼프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맞고 그 돈으로 미국 국민 챙기는구나. 현명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단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미국이 아낀 수조 원 때문에 전 세계가, 그리고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보이지 않는 비용, 고립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무서운 메커니즘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불확실성 세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경제학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건 국가가 고립을 선택할 때 모든 경제 주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국제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표준과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콘센트 모양이 다르다고 상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충전기를 수출하려면 나라별로 수십 가지 버전을 만들어야겠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될 거고요. 국제정의기술위원회 IEC 같은 기구가 USB-C 타입으로 통일합시다 라는 표준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탈퇴한 60여 개 기구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국제 표준을 만드는 곳들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사례는 바로 파리 기후변화협약 탈퇴의 경제적 여파예요. 사람들은 이걸 환경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이건 사실 거대한 산업 표준 전쟁이거든요. 파리 협약은 단순히 탄소 줄이자는 구호가 아니에요. 앞으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는 비싼 관세를 매기겠다는 구체적인 무역 규칙의 서막이었습니다. 유럽연합 EU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가 바로 그 결과물이죠. 그런데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이 규칙에서 발을 빼버리니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 시장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는 탄소 규제를 따르는 그린 시장 그린 마켓, 다른 하나는 규제를 무시하는 브라운 시장 브라운 마켓. 자,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업, 예를 들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 회사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이 회사들은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예요. 수조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제철 설비로 바꿔야 할까요? 만약 EU 시장에 계속 수출하려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미국 시장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기존의 저렴한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을 선호할 수도 있죠. 투자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선뜻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워요. 투자가 지연되면 미래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기업의 실적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오늘 2026년 1월 8일 코스피 지수는 작년 대비 4% 상승한 2,950포인트를 기록하며 선방하고 있지만 CBAM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철강 및 석유화학 관련주들은 연초 대비 평균 5% 이상 하락하며 시장의 우려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들이 내는 불확실성 세금의 실체예요. 기업들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 불확실성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겨서 달러 가치를 끌어올립니다. 미국이 국제 질서에서 한 발 빼면 역설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달러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것도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예요. 환율이 오르면 당장 우리가 쓰는 아이폰 가격, 해외 직구 비용, 수입 밀가루로 만든 빵값까지 전부 오르게 됩니다. 결국 미국의 고립 정책이 만들어낸 불확실성 세금의 청구서는 우리 모두의 밥상 위로 날아오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지금처럼 거대한 패러다임이 바뀔 때 더욱 유효합니다. 미국의 고립주의는 분명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부의 지도를 그릴 기회를 주기도 해요. 지금부터 돈머니모니가 제시하는 세 가지 생존 전략에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린 시장과 브라운 시장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과 유연성을 갖춘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기업들을 볼까요? 이들은 EU의 엄격한 환경 규제에 맞춰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을 높이는 그린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미국 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북미 현지 생산 라인을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어요. 즉, 한쪽 다리는 유럽의 친환경 규제에 다른 쪽 다리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굳건히 딛고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할 스마트 기업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자를 찾는 겁니다. 미국이 WHO나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줄이면 그 빈 공간을 누군가는 반드시 채우게 되어 있어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물론 중국이죠. 하지만 기술 표준이나 문화 리더십 분야에서는 한국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이 빠져나간 유엔사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차세대 6G 이동통신 표준을 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해봅시다. 과거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했겠지만 이제는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국제 표준을 선점한다는 건 미래 기술의 특허와 시장을 통째로 가져오는 것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국제기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규칙 제정자, 룰 세터로 나서고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는 재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안보의 경제학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줄이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건 전통적인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식량 안보,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원자력 발전, 스마트팜, 식물성 대체육,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 및 양자 암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은 이제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인프라 주식으로 그 위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호는 국가급 안보 이슈로 떠올랐죠. 관련 인프라나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꾸준한 성장이 보장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기구 연쇄 탈퇴는 단기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아끼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대가로 전 세계에 불확실성 세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켜 결국 우리 모두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효과를 낳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들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양다리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지, 미국의 빈자리를 채울 잠재력이 있는지, 혹은 안보의 경제학 트렌드에 부합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쓸리는 대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희 돈머니모니가 파헤친 경제적 손익계산서가 여러분의 투자 결정의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세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의 이 결정은 천재적인 경제적 한수였을까요? 아니면 최악의 지정학적 실책이었을까요? 단기적인 현금 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영리한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경제의 장기적인 부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과 신뢰 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스템을 파괴하고 불확실성을 키운 이 결정은 아마도 역사상 가장 비싼 절약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그 청구서가 우리 모두에게 날아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 그것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일 겁니다. 지금까지 돈머니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